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경찰이 17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도 이틀 연속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대질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강선우 의원을 소환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굳은 얼굴로 걸어 나옵니다. 오늘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돈은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건네신 건가요? 누가 먼저 제안하셨나요? 17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지난 11일과 1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구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도 이틀 연속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경 시의원한테 공천헌금 먼저 제안하셨나요? 액수도 먼저 정하셨어요? 의혹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질 조사는 무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 의원은 강 의원 측의 요구로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는 겁니다. 반면 남 씨는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고만 주장하며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강 의원은 남 씨의 보고를 받은 뒤에야 돈 받은 걸 인지했고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내일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예, 김경시 의원이 오늘 세 번째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 남모 보좌관도 전 보좌관이죠.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오늘 출석 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저분이 좀 상당한 자산가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네요. 반짝반짝 피부가 보이더라고요. 머리는 약간 머리도 샵 갔다 샵을 오셨나? 다녀오신 듯한 여자의 눈에는 또 네,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게 있죠. 예. 네, 이건 뭐 제가 그냥 잠깐 웃기려고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예,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만 보면 1억이라는 돈을 건네고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뭐 다른 사람도 있을 건데 본인만 억울하다? 그럼 그런 사람들 다 까십시오. 이참에. 경찰 가서 이 사람도 돈 줬고 이 사람도 돈 줬고 이 사람도 줬다 해서 아예 이참에 그냥 썩은 뿌리를 다 도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경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본인은 돈 주고 공천 받은 거예요. 예. 이 결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숙하고 오히려 수사에 더 성실히 임하면서 이런 언론풀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경 시 의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 강서구 갔을 때부터 그 동료 시의원들끼리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강서를 갔냐. 왜냐하면 이 분이 비례대표 시의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동대문 쪽에서 해보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강서로 옮겼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동료 시의원들이 그런 얘기 사실 들었었습니다, 저는. 동료 시의원끼리 한 얘기를. 예. 저거 강선우 의원이랑 뭔가 얘기가 잘 됐는데 금전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당시 시의원들 한번 인터뷰 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숙하고 실제로 본인 말처럼 그러니까 솔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법률적 조언을 받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형을 감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있었다는 일도 놀랍고 지금 이후의 일이 이게 계속해서 번지고 나가는 상황도 놀랍고 참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들이 정치를 했구나라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세 명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경, 강선우 전 보좌관, 강선우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진술이 좀 조금씩 달라요. 예,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게 증거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들의 진술만 가지고는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우리가 녹취록이 나왔을 때는 그 강선우
의원이죠. 강선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그때 뭐 나도 모르게 보좌관이 돈을 받아서 뭐 이렇게 됐다.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울었던 그런 녹취록이 나왔을 때 이런 돈 거래가 본인은 몰랐고 그냥 보좌관이 받은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구제 차원에서의 찾아간 것으로부터 이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경식 전 시의원이 계속 뭐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지 취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히 그 처음에는 그 자리에 그 전 보좌관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 보좌관이 나간 그 사이에 강선우에게 직접 줬다라고 했던 그런 기사가 나오고 지금은 셋이 같이 있었고 보좌관 입장에서도 자기는 잘 몰랐는데 지금 뭐 차에다가 뭘 실으라고 해서 본인은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 차에 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셋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 지금 와서 보면 CCTV도 너무 몇 년 전 일이고 그러니까요. 뭐 예. 증거가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세 명이서 각자 본인들이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물적 뭐 증거라던가 아니면 주고받은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사안을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김경 전 시의원은 이 잠깐 사이에 미국에 가더니 무슨 CS에 CS에 가서 뭐 V를 하고 사진을 찍지를 않나 이렇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다시 돌아와서도 지금 뭐 구속이 뭐 물론 조사는 몇 차례 받았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또 언론 앞에 서고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진실이 빨리 잘 밝혀져야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이런 의혹이 저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지 우리 민주당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수사에 진척이 없고 자꾸 이렇게 서로 진술만 엇갈린 이런 상태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이 경찰 조사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만 조사를 받아서 억울하다. 이거 의례적으로 있는 일이다. 나만 받은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무슨 의례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돈 주고 공천 받는 게. 그러니까 제가 요새 참담한 게 뭐냐면 뭐 아픈 얘기긴 하지만 저도 지난 총선 때 예비후보로 출마해서 컷오프가 됐어요. 근데 우리 친척분들이 전화가 와서 야 세은아 너 돈 안 줘서 혹시 컷오프 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특이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정말 나만 수사받아 억울하고 정치권 심심치 있는 일이라면 그냥 이참에 다 전수조사 하십시오. 해서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더럽고 저질스러운 정치 문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주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시민의 지지를 아주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돈 갖고 이걸 합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 이런 논란이 우리 민주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저는 국민의힘에만 발생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뭐 김정재 의원, 이철규 의원 통화 같은 거 보면은 캠프를 통째로 넘겼는데 3억이니 5억이니 얘기 나오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뭐 사실상 세비 반 주면서 돈으로 공천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이 국민의힘에 한정해서 있는 줄 알았지만 민주당에서 발생한 일이면 저는 이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더 다른 단위에서도 있었다면 이참에 뿌리 뽑고 다 건전하고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만 수사 억울하다고요? 본인 독립운동했어요 지금. 그리고 뭐가 억울합니까? 그리고 죄값 지금 받으셔야지. 사실 현직 시의원이거든요 아직. 근데 이 현직 시의원의 아직 입에서 현직이에요? 아직 무소속인데 현직이죠. 예. 그러니까 현직 서울시 의원의 입에서 공천 받으려면 다들 뭐 3억씩 낸다더라. 다들 이렇게 한다 의례적으로.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공천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뭐 좀 재산의 일부를 좀 떼서 나도 시의원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민주당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김경시 의원도 물론 이상하죠. 뭐 이게 다 빈번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 하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김정재 의원이 이거 공천 단수 안 주면 한 5억 정도 든다. 뭐 이런 얘기 5억이 뭡니까? 5억을 주면서 공천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예. 일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아찔한데 그것이 지금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1억을 주고 시의원 자리를 꿰찼는데 이걸 가지고 뭐 너무 잘못한 일이 없다는 듯이 마치 모두가 해서 나도 그냥 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공천을 준 당을 얼마나 지금 본인이 이렇게 흙탕물을 뿌리고 있는지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본인의 발언을 그리고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중에는 그러면은 이제 2명의 주요 피의자가 조사를 다 받았으니까 강선우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날짜도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예, 며칠에 예. 하나요? 21일인가요? 21일이요. 예. 이번 주 내에. 나와서 제대로 진술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3명의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니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질 신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다 달라요. 일단은 그 전 보좌관, 예. 그 사무국장이라 한 분은 본인은 전달받은 바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3명이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발생한 일인 것 같다. 그러고 자기는 옮겨주기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김경시 의원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또 김경시 의원은 거기서 요청해가지고 내가 돈 준 거다. 그렇죠. 원래는 한 장이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억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받은 바 없고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다 돌려줬다. 어허. 이게 셋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어느 말이 맞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과정에서 입맞추기를 했다거나 진술을 본인끼리 자기들끼리 맞춘 정황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돈이 현금으로 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최근 이렇게 은행 같은 데 가면요. 1억 정도의 현금은 찾기도 어렵지만요. 입금하는 그렇죠. 것도 어렵습니다. 예. 다 이거 어디서 목적이 뭐고 출처가 어딘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돌려받았다고 하면 그럼 그 돈을 그냥 내가 장롱 속에 넣어 있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 은행에 입금했다면 그 증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휴대폰인데 지금 강선우 전 의원도 그렇고 휴대폰 지금 다른 보좌관도 휴대폰을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이야기 안 해줍니다. 한동훈 하는 짓거리죠, 그게. 네. 한동훈 했던 짓. 한동훈 짓거리. 예, 그 일을 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협조하는 것인가 약간 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현직 의원도 하시고 있고 시의원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민주당을 그 은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민주당의 혜택을 입으신 분이라면요 적어도 당에 피해를 안 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수사하고 빨리 조사받고 성실히 예. 협조한 다음에 최대한 당에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억 뭐 이제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공천 헌금 이 사건은 요 3명의 소환 조사 몇 번만 하면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전문가들은 다 안다.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1억이라고 하면 1억이요? 1억이 우리가 현찰을 볼 수도 없어. 통장에 있는 것도 참 어려운 돈이고. 평생. 아, 그렇죠. 근데 그것이 현금으로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3자 대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3자 대면을 통해서도 이게 말 맞춘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데 또 재판정에 가서 누가 하나 진술을 좀 뒤집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1억의 그 출처, 현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정말 증거로서 확보를 해서 요 3명이 저 언제까지 이렇게 1억을 받고 공천을 받고 그리고 의원을 하고 이런 문화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뭐 그런 거를 의례적으로 한다. 뭐 이런 취지였군요. 김경시 의원은. 그런 그죠? 이야기도 있고 뭐 본인이 아는 게 있으면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차라리 네. 누구다. 이렇게 내가 아는 바로는 명시를 해라. 누구다. 네. 왜냐하면은 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들 사이에서 김경 씨가 강선우 의원이랑 돈 줘서 공천받다는 얘기가 파닥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예. 그럼 본인이 아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셔서 이참에 그냥 다 뿌리 뽑아 봅시다. 그냥. 알겠습니다. 예.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나 지금? 지금 뭐 댓글에 오늘 임세현 시원시원하다고. 전 너무 화가 나요. 아주 민주당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이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 일단은 복잡해요. 이 돈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김경시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남모 씨가 먼저 한 장을 언급하며 1억을 요구했고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 의원에게 직접 줬다. 자, 이 보좌관 남모 씨 자리를 비워서 돈이 오간 건 몰랐고 강 의원이 물건을 차게 옮기라고 지시해서 트렁크에 넣기만 했다. 강선우 의원, 돈 거래는 김 씨 의원과 보좌관 남 씨가 한 일이고 나는 나중에 보고받고 반환만 지시했다. 여기서 문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두둥. 자, 송병부터. 이것 뭐 너무 당연히 강선 의원의 거짓말이 가장 크죠. 이건 압도적인 일입니다. 3명 중에. 왜냐면은 예. 이미 국민들 앞에 거짓말 한 게 나왔어요. 예. 본인 공관위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의견 밝힐 수 없었다고 했는데 회의록은 그와 정반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미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기관이. 예. 그리고 우리가 진술의 증거 가치를 판단할 때도 자기에게 혐의가 돌아와서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서 진술하는 것과 자수하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부분의 진술과 후자가 훨씬 더 증거 가치가 높죠.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김경수 의원은 자수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이 자기가 돈을 줬다. 예. 그리고 언제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다만 거기서 나눠서 봐야 될 것은 김경시 의원이 그 남모 보좌관이 먼저 요구했다라고 하는 부분 요구 받아서 준 것이면 자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어쨌든 돈 자체는 하지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모 보좌관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인 줄 모르고 트렁크에 실었다 해서 돈인 줄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는 어쨌든 강선 의원이 거짓말 가능성이 높다. 자, 장 변호사는 두둥 누구? 자, 저는 수사관 장윤미 누구의? 세 명의 네. 말이 다르잖아요. 각각. 그런데 두 명의 말은 얼추 비슷해요. 이 두 명은 김경과 보좌관 남모 씨는 나는 직접 내가 받은 거 아닌데 그 보좌관. 김경은 당신이 먼저 돈을 달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돈 자체는 의원한테 줬어. 라고 하니까 난 못 받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중첩이 되고 다만 먼저 돈을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강선 의원은 좀 결이 다른 얘기라고. 나 전혀 몰랐어. 너네 둘이 알아서 했고 이 보좌관이 받은 걸 내가 사후에 알고 바로 돌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두 명과 한 명 이게 꼭 숫자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각각의 서 있는 기반, 위치, 이 맥락 이런 거 다 종합하면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강선우 의원이 인지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질조사 이번에 본인들이 거부해서 안 됐잖아요. 네. 그죠? 네. 누가 거부했는지는 아직 보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대질조사는 남모 씨하고 김경시 의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강선우 의원 소환 조사할 건데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소환 조사하고 나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칠 수도 있다? 저는 그 진술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보면 실토하고 자백하고 본인의 이 음성이 이 녹취된 그 대화에 부합하게 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좀 비교적 낮아졌네. 지금과는 다르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조라면 신병 확보에 수사기관이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 구속영장 칠 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서 강선 의원도 적극적으로 구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경시 의원은 이미 미국 나갔다 왔잖아요. 이분 도주에 우려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필요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